안녕하십니까? 복지부로TV 복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반과 생계급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설명에 앞서 문의가 많은 질문 하나 설명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려운 사항이 생겨 기초수급생활보장제도를 받아보려 하는데 제도가 너무 어렵고 방문 상담 시 미리 신청 거부를 하거나 이 정도로 신청을 하러 왔냐고 할까봐 걱정이 많이 됩니다라는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제도 운영 절차의 1단계 신청 제한 금지, 수급권자가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는 경우 초기 상담 과정에서 담당자가 기초수급 책정이 될지 안 될지 자체로 판단하여 신청 접수를 제한하거나 부양의무자 금융정보 동의서 등 미제출 사유로 신청 거부 및 철회 유도 행위는 금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인이 원한다면 신청 접수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문의만 하지 마시고 서류로 꼭 접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내용이 어렵다고 느낀다면 이 영상 반복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국민기초수급제도가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제일 큰 중요사항은 작년 10월에 변경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미적용 부분이 생계급여 지침상 명확하게 추가되어 부양의무자 때문에 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줄어들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단, 부양의무자로 인한 수급 제외 조건은 존재합니다. 그럼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까요? 수급자 선정 기준은 명시적으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이 공식적인 선정 기준입니다. 하지만 많이 어렵죠?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지원 대상은 근로능력 여부, 즉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 종류별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최저보장 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이고 원칙적으로 가구 단위 보장을 하며 예외적인 경우로 개인 단위 보장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냐? 어떤 방법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라는 것을 결정을 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가구 소득의 중위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을 설명해 드리자면 1인 가구는 194만 4,812원, 4인 가구는 512만 1,080원입니다. 매년 이 중위소득을 확정하고 난 뒤에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가 되면 해당 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선정 기준과 가구별 소득인정액의 차액만큼의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그럼 생계급여 수급을 받기 위한 조건을 크게 두 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1인 58만 3,444원, 2인 97만 8,026원, 3인 125만 8,410원, 4인 153만 6,324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 소득인정액을 어떻게 산출하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소득평가액은 내 가구의 소득, 예를 들면 4대 보험이 가입된 상시 근로소득, 아르바이트와 같은 일용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구 특성별 지출 및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근로사업소득 공제율은 표와 같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내 가구의 재산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자가의 경우 공시지가액, 전세일 경우 보증금,
은행에 들어가 있는 예금, 적금, 보험, 증권 등을 소득인정액이라는 지표를 이용해서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기본재산액은 이 금액까지는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입니다. 생계, 주거, 교육급여 기준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이며 의료급여는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까지는 소득환산을 하지 않습니다. 금융재산 중 생활준비금은 가구당 500만원으로 500만원까지는 소득환산을 하지 않습니다. 재산 중 차량은 일반적으로는 국민정서상 100% 소득인정액 환산되기 때문에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수급 책정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장애인 사용 자동차로 2000cc 미만의 자동차를 심한 장애인, 상위 등급 1에서 상급 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가구별 한 대의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며 생업용으로 신고 시 50% 감면 후 50%만 4.17%를 적용합니다. 환산율 4.17%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첫째, 장애인 사용 자동차 승용 2000cc 미만 등, 둘째, 생업용 자동차, 셋째, 승용 자동차 등이 있으며 일반적 경우에는 100이랑 1600cc 미만의 승용 자동차 중 차량 10년 이상인 자동차, 단 차량이 10년 미만이더라도 자동차 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환산율이 적용되어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 공제액과 부채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결과적으로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 기준 58만 3,444원에서 소득인정액 15만원을 뺀 43만 3,444원을 생계급여로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초과되지 않아야 합니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 월소득 834만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여부만 확인하고 부양의무자가 한 명이라도 기준 초과자가 있는 경우 수급자 신청이 제외되기 때문에 모든 부양의무자 중 기준 초과자가 없는 경우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초생계급여 신청 시 어려운 상황이면 무조건 급여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근로능력이 있는 분이면 조건부 수급자로 자활활동에 참가해야 합니다. 즉 정해진 일을 하여 그 급여로 자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복지부로TV에서는 가능하면 신청을 꼭 해보라고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의료주고 교육급여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복지를 쉽게 하는 그날까지 복지부로TV가 함께하겠습니다.